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맑은TV 박인범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벌써 8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 업로드를 매월 15일, 25일에 하고 있는데, 8월 15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한 광복절이 있죠. 또 올해부터 8월 15일이나 한글날, 개천절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 특별한 기념일들이 주말에 오는 백세 휴일이 적용되는 그런 법이 또 통과가 돼가지고 저는 아마도 지금 되게 꿀 같은 휴일을 안녕히 즐기고 계세요, 있지 여러분.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휴일 또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 묵념의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8월이다 보니까 올림픽 기간이 또 한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올림픽 보셨나요? 안산 선수의 그런 삼관왕 펜싱 단체전 금메달의 순간이라든지 높이뛰기, 수영 이런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에서 있었던 어떤 선수들의 그런 뜨거운 투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올해에도 올림픽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더라도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또 장애인들 스스로에게 더 의미가 있는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바로 패럴림픽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 패럴림픽이 개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주목도 자체가 높지 않은 대회이기도 하고 또 대중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계된 시간이 열 몇 시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인권위 준정까지 들어가 버리는 계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한 중계 방송이었다고 하고, 어느 정도로 좀 심각했냐면 다른 해외 방송사들에서 오히려 패럴림픽 중계를 더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영어 중계를 찾아봤어야 됐던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외면이 된 대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패럴림픽에 대해서 잠깐만 좀 떠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많고 또 패럴림픽이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얘기들도 많고 또 제가 조사해보고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들도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패럴림픽 이모저모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거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댓글들 같은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쨌든 최초의 올림픽, 그러니까 최초이자 최후의 하계 올림픽이 열렸던 게 1988년인데요. 이 전부터 이미 패럴림픽도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경에 이제 하계 패럴림픽이 처음 열리기 시작했고요. 동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패럴림픽이 처음 열린 곳은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하계올림픽이 개최가 된 후에 같은 개최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도시 같은 곳에서 이제 패럴림픽을 쭉 진행을 하다가 하계올림픽 개최지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통합이 된 게 바로 88 서울올림픽 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IOC, 그러니까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IPC, 패럴림픽위원회, 이 두 개가 결연을 맺어가지고 같은 도시에서 끝까지 패럴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조항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계올림픽에서 제가 미처 조사를 잘 못했는데 일종의 MVP상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황연대 성취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요. 이게 황연대라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상이라,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상이라고 해요.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을 받았던 선수 한 명이 나왔을 정도로 여러 선수들이 매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상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원래는 황현대 교수님이 계속해서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6년이요. 리우 올림픽에서 약간 노환이 있으셔가지고 수상을 못 하셨고, 다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오셔가지고 또 이 상을 직접 전달해 주셨다고 해요. 또 황현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소아마비가 있으셨는데 이제 그런 소아마비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잘 찾으셔서 연대 교수님까지 되셨고, 이름도 황현대 교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하계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딱 2가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들 자체가 워낙 많아요. 또 하계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다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시력이 더 좋은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시력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시각장애인들이 같은 조 혹은 같은 대회를 치르는 게 불공평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등급에 가까운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에 들어가는 금메달의 숫자도 엄청 많고, 종목 자체도 하계 올림픽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종목들을 합니다. 사격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유도도 하고, 휠체어 농구도 하고, 이런 되게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말고도 드리고 싶은 얘기들, 또 해드려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선수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특정 종목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차차 또 소개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